박다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. 코리아센터 7,740원에 20% 목표가 부탁드립니다. 라고 보내주셨는데요. 자, 코리아센터는 지금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볼까요, 멘토님? 네, 매수가가 7,740원이면 최근에 사신 것 같네요. 최근에 사셨는데, 일단은 뭐 시간이 지나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, 최근에 이슈가 이제 요소수 관련된 그 물류 쪽 관련 이슈를 조금 받은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 이슈가 나왔을 때 반응이 없다 다음날 단발성 시세가 좀 나오고 말았거든요. 근데 뭐 요소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책 얘기하고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걸 떠나서 이제 코리아센터가 가지고 있는 유럽이나 글로벌 시장의 어떤 유통, 물류망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뭐 실적적으로나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 주가가 그렇게 비싼 영역에 있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떤 내용적으로나 호재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과거의 어떤 시세적인 힘도 작년 8월달, 8월달하고 이때 있었던 시세적인 힘이 있었던 구간에 박스권을 맴돌고 있으니까요. 역시 또 상단 가격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목표가를 한 8,500원 정도 잡고 위에 올라오면은 단기성 이익을 좀 챙기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상한가라는 우리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올려주셨습니다. 3천당 제약 61,500원에 30% 매수가까지 올까요? 꼭 부탁합니다. 라고 하셨는데요. 이 종목도 요즘 흐름이 뭐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 바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, 멘토님? 이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. 뭐 네. 일단 주도주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어제 뭐 뉴스가 있어서 좀 올라오긴 합니다만 워낙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요. 제약 쪽에 전반적인 어떤 끌어줄 수 있는 힘이 아직까지 발휘가 안 되고 있는데 제약 쪽의 어떤 텀은 조금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역시 시장의 어떤 강한 공매도성 흐름도 그 공매도 대상이 아니더라도 비중이 그래 크지 않더라도 시장의 영향을 같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가장 주도적인 산업적부터 해서 주도주가 흔들리면은 그 섹터의 가장 강한 종목이죠. 이슈가 되고 가장 큰 기업이 흔들리면은 그 밑으로도 같이 약세를 보이고 개별적인 이슈가 있으면 가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등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. 역시 삼천당 제약도 최근에 어떤 실적의 저조한 흐름은 있지만 작년하고 올해에 대한 저조한 흐름은 있지만 역시 회복력도 있는 시세 주가라는 게 또 내리면 또 반등의 어떤 기술적 반등이나 그 반등의 폭이 신고가를 만드는 폭은 아니더라도 반전의 반등 폭이 있으니까요. 한 6만 원대까지는 반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. 5만 원대 후반대 정도 오면은 비중이 지금 30%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5만 7천 원대 위쪽에 5만 7천 원 정도, 한 5만 6천 원 정도 위쪽으로 오면 비중만 조금 줄여놓고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유튜브 상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아나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. SFA 반도체 7,590원에 20% 추가 매수하고 평단 낮춰서 기다려야 할지 상담 부탁합니다. 라고 하셨는데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뭐 일단은 저는 이 가격대가 7,500원대 같으면은 올라오겠죠. 올라올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7,500원이 아니라 7,900원도 기다리면 올라올 것 같아요. 7,900원짜리 정도까지는 그냥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시간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거는 어떤 손절의 의미보다는 기다렸다가 7,900원인데 역시 이것도 지금 한 7,500원이 하단이 무너지면서 내려왔다라고 보여지니까 일단은 파는 전략이 매수가에 파는 전략이 그 자리대가 내가 산 가격이 저항을 보일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분석을 해보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단 팔고 조금 더 싼 가격에서 다시 사도 되는 거고 흐름을 좀 더 지켜보고 사도 된다라고 판단됩니다. 무작정 내려갔다가 본전 오면 팔고 나면은 더 가더라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 어떤 얘기하는 그런 지표 같은 뭐 통계가 그랬다 뭐 그런 내용들 가지고 나도 그렇다라는 상황을 만들어갈 필요 없습니다. 매수가 오면 비중을 줄이고 내려온 거 다시 사도 되는 거니까요. 뭐 전략적으로 가는 건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.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일단은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니까 손절의 의미보다는 7,500원대 부근 정도 다시 올라왔을 때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하시고 다시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구간은 역시 6,000원대하고 이 종목은 더 아래에도 있습니다. 4,800원대 이 종목에 앞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앞으로 다음 볼 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오면 6,000원대와 4,000원대를 조금 가격을 두고 그 안에서만 매매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가져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. 이번에는 나야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. 현대에너지솔루션 25,000원에 20% 2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하라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? 라고 하셨거든요.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?
이 가격대가 바로 다음날 반전돼서 올라가는 가격이 아니고요. 아마 머무를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데 20% 비중이 이미 들어간 상황에서 뭐 1%씩 사서는 단가가 안 떨어지겠죠. 단가가 안 떨어질 거고 지금 매수가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. 25,000원 같으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. 주가 자체가. 그래서 저는 막 급하게 살 이유는 없다. 그래서 2만 원대 자리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저는 한 19,000원대 정도까지 지금 시장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조금씩이더라도 모아서 그게 이 2만 원대 아래 자리에서 조금씩 모아서 그게 5%, 10%가 되면은 분명히 효과가 생길 겁니다. 그 아래에서 급하게 사지 않고요.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밑으로 누르고 있으면 그만큼 가격이 더 싼 매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사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조금씩이더라도 하루에 조금씩이더라도 사셔가지고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리고요. 20% 들고 있다고 해서 20% 살 필요 없습니다. 조금씩 늘려서 가는 때까지 조금씩, 아주 조금씩, 정말 조금씩 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 얘기를 하면은 그걸 못 지키고 확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 조금씩 한번 사보시고 이후에 효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지금 사신 가격보다 충분히 더 올라갈 겁니다. 그래서 저는 26,000원대까지는 홀딩하고 그 위에 올라올 때 점진적으로 매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. 이번에는 문정순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. 이마트 17만 2천 원에 40%. 왜 이렇게 계속 밀릴까요? 라고 하셨는데요. 뭐 시장이 밀리니까 같이 밀릴 텐데 이마트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? 조금 행보성이 더 있을 것 같고요. 박스권 행보세 같은데 옆으로 조금 더 행보성 흐름을 보일 것 같고 일단은 박스권이죠. 그냥 옆으로 행보성으로 박스권 흐름을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. 작년 올해 초에 어떤 시세가 있었던 하단 구간이 있고요.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 더 열리면은 14만 원까지도 조금 열릴 수 있는데 14만 원 정도 안 될 것 같네요. 14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. 이 가격대까지는 그리고 상단에 지금 최근에 고점이었던 17만 원 정도 이 가격대로 어떤 박스 행보성 흐름을 조금 더 가져갔다가 이마트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려가기보다는 한 번의 시세를 위쪽으로 좀 더 가져가서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이마트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과는 나올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장기성 흐름이라면 하단에 15만 원 아래쪽이겠죠. 이 가격대에서 점진적으로 비중을 조금 장기적이라면 급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 가격대 담아가시고 위쪽에 올라오면은 최종 목표가는 20만 원 잡고 위에서 수익일 때 수익을 챙겨 가셔도 되고요. 최종 목표가는 한 20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저희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. 빙그레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. 신성 ENG 3,500원에 15%. 작년에 물려서 고생 중입니다. 현금 보유 중인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? 라고 하셨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멘토님? 3,500원. 까마득합니다. 솔직히 까마득한 게 맞잖아요. 네. 근데 뭐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것보다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. 가격이 낮은 가격에서 더 사거나 지금에 사봐야 별 큰 효율이 없을 것 같고요. 사서 더 떨어지면 진짜 더 힘들어질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약세장에 살려고 하지 말고 조금 시장을 기다렸다가 시장의 반전이 좀 나타날 때 들어가는 게 어떨까? 이 기업이 내일 돼서 번쩍하고 그냥 돌아날 거란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굳이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장이 약세면은 내가 살려고 하는 가격대를 더 낮추고 과거의 어떤 흐름성에서 지지라고 보일 수 있는 강한 흐름이 있었던 구간 상한가 가격에서는 이때는 팔지 않고 샀던 때예요. 그러면 이 가격대 온다는 건 사고자 하는 심리가 또 똑같이 발휘될 겁니다. 저는 그런 걸 통계로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할 건 아니다. 오히려 반등이 나오면 줄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그 반등폭은 최근에 나왔던 2,600원 돌파하면 3,000원까지도 2,900원 정도까지도 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리세요. 기다리시고요. 일단 시장의 어떤 흐름성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뀔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어떤 대응보다도 기다리자라고 얘기 드리고 일단은 한 2,800원 정도 올라오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겁니다. 3,000원 가격대에 온다라고 하면 비중을 일부 30% 정도만 줄여놓고 한번 기다려 보시면은 추 대응이 가능하다. 그 아래쪽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한 1,900원대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 안 된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. 네,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. 이번에는 콩벌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. 교촌 FMB 19,300원에 50% 꼭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. 어떻게 작년에 상장되고 공모가 그 상장 첫날 올랐던 가격대까지도 아직도 안 오네요, 멘토님? 어떻게 보세요? 뭐 이유가 없습니다. 시장이 이래서 그래요. 제가 뭐 더 얘기 드릴 것도 없어요. 시장이 안 좋은데 뭐 이게 지금 뭐 어떠해서 빠졌습니다라고 뭐 어떤 시장이 이 종목이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역시 뭐 오늘 똑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좀 기다리시고
19,000원 같으면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닙니다. 좀 약세를 보이고 시간적으로 내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꾸 종목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생기는 거고 30%, 40%, 50% 빠진 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. 거기에 대한 반등이 반드시 있을 거고 그 반등이 오고 난 이후에 비중 조절이나 어떤 부분에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지금 여기서 자꾸 뭘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시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대응하지 않고 조금 기다리고요. 이 19,000원 가격대는 사지 않아도 올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대응하지 않고 그대로 홀딩하고 19,000원대 매수가 오면은 전화 한번 주세요. 그때 다시 대응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